아이고, 뭐가 잘못 눌려가지고. 아이고, 잘못 눌려가지고, 끊어져 버렸네요. 날씨가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이제는 저녁 10시 33분이 됐네요. 날씨가 이제는 진짜 쌀쌀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전부 다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좀 잠바도 입어야 되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 손도 터요. 오늘부터는 손이 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고, 안티프라민하고 데일밴드하고 이제는 뭐 발라야 돼요. 오늘도 발랐는데, 참 그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아이고, 여름 되면은 막 찬물에 막 손을 씻고 막 이렇게 해도 손을 찬물을 많이 만지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뜨신 물에 만져야 되고 찬물에 급하게 만지면 손이 터버리니까. 그렇고, 하나 그거 한 것은 이제 거미가 이래 보면은 우리 회사 구석구석에 이렇게 보면은 거미가 6월달쯤 되면은 거미가 막 이렇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6, 7, 8, 9, 10 6, 7, 8, 9, 10 요 이제 5달 동안 엄청 거미가 많아요. 그러면 참 본의 아니게 곤충도 이렇게 없애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미가 이거 그 옆에는 그 우리 회사가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논이고 밭이고 그렇게 되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미가 참 많아요. 그래 보면은 그것을 그냥 놔두다가는 안 되고 그냥 뭐 회사 들어가는 입구에 막 거미줄이 그냥 꽉 하루 만에 막 2, 3일만 그냥 놔둬도 거미가 엄청 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끝이 없이 논다고. 그러니까 뭐 거미를 많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참 없앴는데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곤충을 많이 뭐 거미를 많이 죽였다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좀 안 좋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제 내년 이제 오늘부터를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거미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 7, 8개월 동안은 거미를 안 보고 살겠네요. 11월, 12월, 1, 2, 3, 4, 5, 6, 한 7, 8개월 동안은 거미를 안 보게 살겠네요. 내년 한 6월달 지나면은 거미가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온 사방팔방에 막 거미들이 막 진짜 엄청 많거든요. 회사에 거미를 안 봐서 이제 좋긴 좋은데 대신에 이제 추워지니까 손발이 트니까 이제 또 겨울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이클 TV라고 있어요. 마이클 TV도 내가 자주 보는데 워낙 나는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고 뭐 듣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에 한 50분지 1만 보고 한 10분지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에 한 50분지 1 정도만 보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보고 싶은 유튜브는 많은데 다 못 보고 하루 뭐 24시간 거기서 밥도 먹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다 못 본다고. 다 못 보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서 내가 또 꼭 봐야 될 그런 유튜브가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이클 TV라고 있어요. 그거는
마이클 TV하고 라나 방송 요런 거는 내가 꼭 봅니다. 마이클 TV를 보면은 그분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미국의 현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보는데, 그분이 하나 흠이 있으면은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뭐 악마와 뭐 마귀의 뭐 어떤 뭐 작단이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으라 자꾸 그래요. 내 청소년기 시절에 이제 내가 겪었던 그건데 그 수준을 넘지는 못해요. 가만 보니까 그만큼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레벨 올라가는 것이 그래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마이클 TV 그분은 그 미국의 실정은 이래 보면은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은 그 팩트 뉴스인가 뭐 팩트 뉴스인가 거기에 보면은 뭐 힐러리가 이렇게 구속돼 가지고 관타나모에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막 발작을 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가 뭐 이렇게 또 죽었다. 체포가 됐다. 클린턴도 이제 체포가 되어서 뭐 어떻게 했다. 이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가짜다.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도 했었죠.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전부 다 가짜다 이제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보면은 마이클 장 이분은 보면은 사실에 가까운 것을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클린턴이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인데 클린턴이 몇 대 대통령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45대 44대가 오바마고 43대가 부시고 42대네. 42대가 그것도 미국 역대 대통령 그것도 잘 미웠는데 말이야. 그 프랭클린 데나 루즈벨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루만 아이젠하워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다음에 이제 존슨 다음에 닉슨이고 그 다음에 포드고 카트고 그 다음에 레이건이고 그 다음에 클린턴인데 아버지 부시 다음에 이제 클린턴인데 그걸 몇 대 다 외웠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랬네요. 자, 네. 근데 이제 클린턴이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아직 클린턴 대통령 관타나모에 끌려가진 않은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게 실제 상황 같더라고. 그런데 그 병원에 이제 입원했단 말이야. 근데 무슨 병으로 갔냐니까 비뇨기과라고는 쉽게 말해서 성병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제프리 앱스타인 그 섬에 가가지고 난잡한 성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도 그 섬에 많이 갔고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이제 섬에 가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거야. 성적으로 그것도 그 소아성애자라. 그러니까 아주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이제 난잡하게 성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은 남자가 어떤 여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클린턴이 여자처럼 이렇게 무슨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이제 여자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성행위를 하는가 봐요. 그 피자 게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도 이제 그거는 한 것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때 2016년도 때 그때 트럼프하고 이제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피자 게이트가 막판에 터졌을 때 그것이
그것도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피자게이트가 이를 보면 난잡한 성 파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이 있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뭐 미국 대통령을 하든지 한국 대통령을 하든지 이제 그 어떤 그 중심을 어떤 목표의 중심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것을 시키는 그것이 교육의 참 그 목적이 아닐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인격의 완성 여기에다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체육도 이제 미국은 체덕지라 그러죠. 체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덕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순서가 체육을 세 번째로 두고 지식을 앞으로 두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이 지덕체도 아니고 지지지라 그러더라고. 뭐 덕도 없고 체육도 필요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뜻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많이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쉽게 말해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산다, 남한테 뻐기는 거, 이게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는 것으로 지금 교육제도가 그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데 그렇게 좋은데 취직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행복하고, 그것이 이제 인생의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이 제도가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제도 하에서는 미래가 없죠. 이런 제도 하에서는 정말 내 후손의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 이게 진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 전에 그 김학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 아는 사람을 알려면 법무차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차관을 한 일주일간 했어요. 일주일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어떤 별장에서 어떤 뭐 성적으로 좀 문란한 그런 것이 이제 CD가 발견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중도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윤중천이라고 하는 그 업자죠. 업자가 스폰서라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런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 주로 검사들이에요. 주로 검사들 중에서도 정치 검사들, 좀 파워 있는 정치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별장에다가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잡한 이제 이렇게 성관계를 이렇게 맺게 한 그 CD가 나왔다고. 그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 윤중천이지 아마 이름 김학의 치면은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김학의 법무차관에 나오니까 그 업자가 윤중천인가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부인이 있다고. 부인이 이제 여자의 눈치는 컴퓨터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거의 없습니다. 뭐 이때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르게 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99.999%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왜냐하면은 여자 눈치는 컴퓨터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한번 터질 때 앞에 먼저 거짓말 없이 그냥 바로 이야기해 버리니까 뒤에는 그게 없어요. 뒤에는 내가 불안 초조 이런 게 없다고. 하여튼 간에 그런데 나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그 반듯하게 이제 그런데 그 윤종천 씨 그 자기 부인이 있다고. 부인이 가만 보니까 눈치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하고 어떤 여자를 이제 그 대상을 찾아냈단 말이야. 찾아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그 자기 남편하고 관계를 맺은 거는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는 사실인데 사실 내가 나도 폭행의 피해자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제 사실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제 이분이 뭐 히로뽕이라고 있다. 히로뽕, 뭐 마약 같은 거 이거를다가 이제 그것을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음료수라든지 뭐 맥주 같은데 이런데 이제 그걸 태워 가지고 사람을 이제 정신을 몽롱하게 해버리는가 봐요. 그래놓고 이제 성추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추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미끼 삼아서 이제 이렇게 자기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 이제 협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성은 직업 여성들이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소위 말하면은 2차라 그러지. 뭐 술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술집이나 뭐 룸사롱인가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2차라고 있다더라고. 거기 그런 데 가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이제 남자하고의 어떤 그 뭐 성관계를 맺어 가지고 이제 사는 사람들을 직업 여성이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업 여성들은 검사들이 좀 싫어한다 그러네. 검사들 이제 정치 검사들 잘 나가는 검사들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의 이제 여성들 뭐 주부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 그렇게 하더라고. 전에 그러니까 참 이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네. 조남욱이라고 있어요. 삼부토건의 조남욱이 이분이 저 르네상스 호텔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이거는 뭐 열린 공감 TV에 나온 이야기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고 그래요. 자, 지금 뭐 윤석열 어제 아래 뭐 전두환이가 잘못한 일은 있었는데 뭐 12.12 사태나 5.18은 잘못했지만은 정치 하나는 잘했다 이제 이 말 해가지고 지금 뭐 구설수에 좀 올라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뭐 믿고 맡겨버렸다. 그렇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부총리가 누군지 모르겠네. 경제부총리가 그분이 아웅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아웅산 테러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웅산 테러가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핵을 개발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 아웅산에서 많은 이제 지식 있는 우리 장관급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버렸지. 그때 그 경제부총리인가 그 사람 보고 전두환이가 당신이 경제는 대통령이야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 말도 일리가 있다고. 그런데 워낙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고. 지금 상대방의 말 한마디 실수하기를 기다려가지고 말이야. 그 먼지 많은 것도 하나 놓으면 거기서 곱하기 100만, 1000만, 억만 해가지고 사건을 부풀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참 그런 뜻이 아닌데도 안 그렇잖아요. 이재명으로 봐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뭐 잘됐다, 오지게 걸려 때려가지고 되게 막 뭐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판입니다. 옛날 꼭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노론, 소론 싸울 때하고 똑같아요. 정권
놓쳐버리면은 작살이 나니까. 지금 진짜 뭐 누구야, 김기춘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비서실장도 한, 참, 그런 사람도 정권이 바뀌니까, 얼마나 사람이 초라하게 되느냐고. 걸면 걸려버리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검찰청에 분리 다니고, 진짜 진짜 창피스러운 모습을 다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앞으로 또 정권 바뀌면은, 이 사람이 정권 잡아버리면 상대방은 저래 돼버린다고. 감옥 가든지 죽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 뜻은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두환이가 잘못했지만은 잘한 것도 있다. 보통 때 같았으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지금 그래 되는데 말이 옆으로 가가지고 한참 어디서 말하다가 또 옆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 윤석열이 처가 김건희가 그전에는 김명신이었다고 이름이. 김명신으로 있을 때에 거기 르네상스 호텔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업 여성이 아니잖아요. 좀 순수한 거기서 이제 좀 알바 생활을 했는가 봐요. 근데 윤종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그래가지고 김건희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호텔에 가면서 조남욱 회장하고 이제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양재택 검사하고 동거를 했다고. 동거를 하고 또 양재택이가 이제 권력의 끈이 떨어지니까 김범수 SBS 아나운서하고 자기 남편이라 그랬거든. 그래 하고 결혼할 사이다 이랬는데 하면서 누구 말대로 이제 윤석열이한테 성상납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정대택 씨가 고발을 했다고. 고발을 하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마 한교안이었지. 한교안이가 징계를 매겼다고. 징계를 윤석열이가 그 때문에 징계를 먹었다고. 먹지 않았느냐. 강진구 기자가 황교안이한테 이제 그렇게 문자를 몇 번 보냈는데 답이 없다라 그러더라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었지 않았나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이렇게 2012년 3월달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아는 사람 봐서는 기본 상식이고 모르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고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윤종천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째 2013년도지. 그때 이제 히로뽕에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여대생들 이런 사람들이지.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성상납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CD가 아주 난잡하다 하더라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법무부 차관까지 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미국 대통령도 되고 미국에서는 내가 제프리 앱스타인 섬이 그런 거라고. 거기는 미국에는 한수 더 뜨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데리고 했으니까 어린애들 데리고 거기서 참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교육의 목표가 그래가지고 사법고시하고 검사하고 또 미국 대통령도 되고 이래가지고 성적인 문제 결국 가서는 진리의 뜻을 주지 않으면은 사람은 돈하고 여자하고의 이제 이렇게 자기의 쾌락에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보니까 19살짜리가 이제 보험
설계사가 있다 그러네요. 그것도 그래 19살짜리도 보험 설계사가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된다 그러더라고. 왜 되느냐니까 부모 동의를 해주면은 보험 설계사가 된대요. 근데 19살짜리가 19살짜리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자기 동료도 내나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 부모 동의를 해주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한 50일 전에 어떤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가 봐요. 뭐 채팅인가 그걸 해가지고 뭐 엄청 잘해줬는가 봐.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펜션에서 이제 무슨 어떤 뭐 기념으로 무슨 하여튼 간에 좀 뭐 좋은 어떤 걸 뭐라 그러나 이벤트를 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불렀는가 봐.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사실은 뭐냐니까 그 보험 설계사 자기 동료 2사람을 데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칼로 찔러 죽여라. 이거는 실화예요. 이거는 내 말을 팩트 체크해 보려면은 토마토 뉴스라고 있어요. 노영이에 보면은 토마토 뉴스 보면은 오늘 날짜예요. 오늘 10월 20일 날짜 노영이 뉴스 보면은 거기 보면 프로파일러가 나와요. 프로펠러. 그러니까 범죄 심리를 연구하시는 그 전문적인 경찰 신분이 경찰인지는 모르겠네. 경찰학과 교수인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프로파일러라더라고요. 범죄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서 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주범이고 이제 주범이 있고 공범이 둘인데 공범 둘이를 데려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를 불러올 테니까 이것을 칼로 찔러 죽이라. 죽이고 나면은 이제 보험에 들게 해놨어요. 보험에 들은 그 보험금을 3억 원짜리인가 그 들게 해가지고 그 보험금을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어 쓰자 이제 이렇게 됐는가 봐요. 이래 됐는데 그 좀 처리를 미숙하게 했는가 이제 칼로 찔렀는데 뭔가 이 사람이 죽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 펜션 주인한테 하여튼 펜션 주인이 알게 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이래서 경찰이 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라면은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라면은 이 놀래가지고 말이야 범인을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동이 영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노리고 그 여자친구를 죽여야 보험금을 받으니까 보험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네요. 벌써 수령인이 가족이 아니고 제3자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보험을 노리고 하는 범죄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보험금을 바로 안 준다더라고. 충분하게 이제 조사하고 난 이후에 보험금을 준다더라고요. 그런 이제 애들이 잘 모르고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살인 미수를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구속되고 그걸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번에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몇 번 경험이 있다 하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가서는 배금 사상이다 말이야. 배금 사상. 이 교육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 제도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든지 잘 배워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결국 가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뭐 교수가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뭐 쉽게 말해서 뭐 대기업 우리나라의 뭐 좋은 기업에 취직이 돼가지고 또 뭐 사법고시 합격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좋은 봉급을 받고 또 그게 뭐냐 지금 그 판사들이 그 재판을 좀 잘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들도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 이거는 전부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출세를 하고 이제 뭐 승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검사 생활하면서도 그냥 평검사로 나와가지고 퇴직하면은 변호사를 해도 별 취급을 못 받잖아요. 차로 말하면은 모닝 정도 되나. 그런데 아주 뭐 대법관으로 놓으면은 대법관이나 아주 그 검사 세계에서도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한교안이가 그 높은 직에 이제 검사장이라나 뭐라 그러나 부장 검사나 뭐 부장 검사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참 검찰총장으로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은 대우가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뭐 1년 동안에 뭐 몇십억을 벌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니까 정관 예우를 해줘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번다고. 보는데 그게 전부 다 변호사하고 그 부당하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유전, 무죄로 죄를 없게 해버린다고. 그게 잘못된, 그게 쉽게 말해서 변호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 때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원리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버는 것이 아까 그 19살짜리 보험 설계사가 버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고. 변호사가 말이야. 변호사가 이렇게 아무리 변호사가 돈이 좋지만은 죄를 지은 놈이 변호사를 올 때는 참 진짜 억울하게 할 때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고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무죄로 풀리나게끔 형량을 적게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변호사라면 나는 그 뭐 변호사를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네 죄값을 치라라. 내 그런 이야기 하겠다고. 그 얄팍하게 돈 써가지고 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변호사라면 그래 하겠어요.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래서 결국 가서는 그 참 만고불변의 진리가 자기 인격의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결국 가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미가 뭐냐고. 먹는 재미가 있고 음식을 이렇게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마약이나 섹스나 돈하고 이런 데 빠져버린다고. 그런데 교육의 목표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형태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 한포형이고 여러 영여진이고 응작 법계성이지.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응작 여시관 하라 그랬지. 응작 여시관 하라. 응관 법계성 그거는 이제 화엄경에 있는 말이고 응관 법계성 3 일체 유심조 이제 이렇게 놓고 그 응작 여시관 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금강경에서는 응작 여시관 하라. 그게 이제 그것도 잘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 영여전이고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한포형이 여몽 한포형이요 여러 영여전이고 응작 여시관 하라. 야기 색계나 이엄승구와 시인행사돈이 불능견 예래다. 이제 이렇게 또 한마디 있으니 그게 이제 그랬는데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실체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는데 약이 새끼나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보려고 할진데 시인 행사도니 이것은 사도가 하는 바니 불능견 예래다. 예래를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말에 너무 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 구도인으로서는 기초 단계란 말이에요. 기초 단계. 이런 길만 알아도 뭐 돈을 뭐 화천대유 이래 보면 한 달에 뭐 고문비가 1,500만 원 또는 뭐
뭐야 보너스로 50억 이래 주면은 그게 마음이 헷가득 해가지고 말이야. 그 곽상도라고 그 민정수석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나 거기에 그 전직 검찰총장이 김남순가 거기도 연관돼 있고, 또 특검하던 사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특검한 사람 그게 이름이 이경재인가? 그런 사람들 변호사비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금강경의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제도가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라고.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저 이덕일 씨라고,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했는데, 이덕일 씨라고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다 그랬다. 이 나라가 뭐 지금 인구가 세계 최저의 인구율이다고.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세계 최저의 인구 증가율. 나라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런 이제 만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다고. 이제 내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하면은 뭐 그 많은 사람은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지요. 근데 뭐 타너 스님이라든지 선 볼트라든지 조지 아담스키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엘빈 도플러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제 문명이 처음에는 저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기운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로마가 한 1000년을 지배했어요. 로마가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를 한 1000년을 지배했다고 하잖아요. 지배했고, 그 기운이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영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이 전 세계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래가지고 대영 제국의 그 어떤 그 영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그 영광이 미국으로 갔다고. 미국이 이제 또 이렇게 한때 이렇게 아직까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운이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한국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한국으로 오기 전에 일본에 잠시 왔지. 그래서 이를 대명지기와 천하통일지기를 일본이 잠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때 전 세계를 이렇게 다 차지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먹었고 만주도 먹었고 필리핀도 먹고 저 인도네시아도 먹고 뭐 그냥 뭐 그래가지고 한참 잘 나갈 때는 미국까지도 이제 이렇게 묵사발 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일본이 가장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그 기운을 약간 받았다고. 그 받아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1월 대명지기와 천하통일지기가 이렇게 그 기운을 잠시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할 뻔했는데, 그게 이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탄이 터짐으로써 거기 묵사발 됐는데, 그 기운이 우리 한국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한국은 하나님의 백붕에 이제 하늘의 섭리가 있는 나라가 돼서 일시적으로 분단이 되고 분단이 된 상태에서 이게 휴전선이 이렇게 갈매기처럼 돼 있다고. 그게 황제의 모습이라 그러더라고. 세계 황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단이 되던 해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렇게 황제로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죠. 하시고 정감록에도 있다시피 73세가 되던 해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정감록에도 남아 있어요. 그 뭐 문자가 있는데 내가 외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간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기운이 와가지고 천하통일주의와 일월 대명지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민족이 된다. 이것을 엘빌 도플러도 이야기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짐 로저스라고 있다고. 짐 로저스가 3대 투자가인데, 이 사람이 잘 되는 나라를 보고 투자하지 못 되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고, 이제 역으로 보러 생각을 해보라고. 잘 된다는 것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덕일 역사학자가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 전 세계에서 이끌어가는 나라니까. 엘빈 도플러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모든 타너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선볼츠, 조지 아담스키 같은 분들도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 황금을 그냥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끌어 퍼붓는다 그랬거든. 금덩어리를 때리 퍼붓는다 그랬다고. 그 김포 거기 뜻이 그렇잖아요. 세계 모든 이제 금덩어리가 들어오는 보구다 그랬잖아요. 지명 자체가 그렇다고. 부천, 부의 기운이 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뜻이잖아요. 총재님께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죠. 김포, 금이 들어오는 그런 포구다 말이야. 김포공항을 통해서 그래 온다. 부천이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나라는 잘 된다. 잘 되기 위해서는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 말이야. 그걸 바꾸는 것은 뭐냐고. 그게 혁명 아니에요. 3.3혁명. 허경영의 3.3혁명.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내년에는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통일로 이제 향해 나아가는 건데, 지금 아래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당에서는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질이 멸렬된다 그랬다고.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결과로서는 질이 멸렬이 되고, 그 결과로서는 어부질이 또는 허부질이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이가 힘을 확, 이낙연 밑에 이제 지지하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심동체가 돼서 이재명을 확 밀어주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낙연 씨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대유동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윤석열이는 나름대로 그것은 전두환이가 잘못됐지만은 정치 하나는 잘했다. 실제 맞는 말이거든 거기. 군부가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있을 때는 이미 그거는 격압여력에도 전두환이가 정권 잡는 거는 남아있다고. 그리고 노태우가 정권 잡는 것도 남아있고, 그 군인들이 정치를 할 때는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됐다 이 말이에요. 독재를 해야 경제는 잘 된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내리막길로 간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내리막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금융실명제하고 민주화 할 때부터,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고 그렇게 한결처럼 이야기하거든. 홍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유승민도 아마 그렇다고 인정하던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이가 나름대로 정치는 잘했다 그 말은 맞는데, 뭐라도 하나 티끌을 잡아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도 지금 단돈 1전도 그 대유동 사건에 내가 볼 때는 받은 것이었고, 권순일이 그 대법관한테 단돈 1전도 안 준 것 같다라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우선 상대방을 죽여야,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지금 LCT에 그 관련된 사람들 들들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기 살기 위해서는 저 김기춘이 꼬라지 안 날, 김기춘이 같은 그것을 안 겪으려면은 조윤선인가? 여성부 장관인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그 깜빵에 왔다 갔다 많이 했느냐고.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은 또
분명히 지금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거든. 오늘도 홍준표도 그러더라고.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는 깜빵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 대놓고 그래.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뭐 반공갈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특검을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울산 선거 그 막은 거 이거 내가 파헤쳐 가지고 응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 비슷한 걸 하더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살벌하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재명이도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워낙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 끝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서 어부지리를 넣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이낙연 씨로 봐서는 저 대유동 사건, 이재명이가 대유동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지만은 뭐라도 티끌이 하나 놓으면은 그걸 잡아가지고 대선 후보로서의 이제 어떤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끝까지 그 후보로 나가려고 해요. 심리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 윤석열이가 대놓고 그러잖아. 민주당에 좋은 사람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고. 김종인이 하고 이낙연이 하고 이런 사람들 내각제로 이제 가자 이 뜻 아니에요. 그런 세력이 있다고. 그 조중동이 이제 거기서 뒷받침이 되고, 이낙연 씨는 그런 뜻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내가 그 48랩에 있는 박 대표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박근혜를 탄핵시켰듯이 탄핵을 시켰으라도 자기는 이제 그 어떤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심보인가 봐요. 그러니까 질의멸렬이 안 되겠느냐고. 질의멸렬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질의멸렬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으로 봐서는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환하게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열린 공감 TV가 그리 잘 나왔다고. 열린 공감 TV 그 강진구 기자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딱 보면은 그 줄리 김명신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지는 모르지. 줄리의 남자 보면은 윤석열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조남욱이 삼부토건 회장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었고 그런 것을 환하게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러면은 홍준표가 그것을 지원하겠느냐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 부인이 영부인이 되면은 나라 체면은 뭐가 되느냐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흘러가는 방향이 자중질환과 질의멸렬의 이제 길을 보겠죠. 보게 되고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지. 그러나 보면은 윤석열이를 뒤에서 언론에서 많이 밀어주니까 언론이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되면 홍준표는 적극 지지한다는 그런 말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가운데 허경영 총재님의 뜻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죠. 진실은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허황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도령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옳게 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하면은 좀 더 미친놈 좀 허황한 사람이라 했지만은 이미
개감요령에도 나와 있듯이 허황하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강정산도 그런 이야기했다. 다 뭐 미친 사람 이렇게 했지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게 된다. 사배를 하죠. 절을 4번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보게 되고, 미국에서는 지금 뭐 좀 가짜 뉴스도 있지만은, 가짜 뉴스가 있지. 힐러리가 뭐 죽었다든지, 빌 게이츠가 죽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가짜겠지만은, 그러나 관타나무에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거는 가짜가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라고. 그리고 클린턴이나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은 그 CIA나 FBI에 소속된 사람들이 딥스테이트의 이제 꼬봉이었는데,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금 엄청 이렇게 약화가 돼 있고 거의 구속이 다 돼 있다는 것도 그거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요는 이제 트럼프가 언제 이제 복귀가 되느냐,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 지금 현재 끝까지 이제 부정선거에다가 물어넣고 그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가 언젠가는 이제 터지는 거죠. 지금 그 역사는 반복되니까 1960년도에 그때 김주열 씨가, 김주열 그 마산 상고 다니는 학생이 데모하다가 이렇게 그것도 부정선거를 외치다가 이렇게 체류탄이 이제 눈에 박혀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김주열 씨 사건 나기 전에 2월달에 대구에서 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서 산발적인 어떤 시위가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점화가 안 됐어요. 불이 안 붙었어요.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은 그 대구에서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약 한 달, 2달 뒤에 이렇게 터진 거라고. 그렇듯이 지금 황교안 씨가 지금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불은 아직 안 붙었죠. 안 붙었는데도 오늘 황교안 씨가 김재원하고 지금 정홍원이하고 3사람을 고발을 해놨더라고.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어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백궁에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하여튼 간에 역사가 재밌게 흘러가는 겁니다. 북내외적으로 재밌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TV 토론에 이제 11월 5일날 국민의힘당에서 후보가 정해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에다가 많이 또 알려야 되겠죠. 공정하게 하라고. 공정한 여론조사. 요거 아마 그것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문자가 몇 개 오던데. 그렇게 하면 5% 이상 놓은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TV 토론에 지금은 2사람이 이제 붙으려고 하는데 2사람이 아니죠. 제3세력 이제 보면은 어제 JTBC에서 이제 김동연이, 안철수, 허경영 3사람 보여줬어요.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거기서 지금 제일 약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그 주인공은 뒤에서 나오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좀 끝부분에 있는데 어제 살짝 비춰줬잖아요. JTBC하고 MBN에도 살짝 비췄는데 제3지대에서 지금 3사람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지금 허경영 총재님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휩쓸어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된다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뭐 천정배 한 사람 지지하는 그 세력 가지고 그 한화갑이 그 당시에 그 이인재를 꺾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또 정몽준이도 꺾고 이제 그 이해창이가 붙게 되고, 이해창이를 또 꺾어버리고 이제 꺾은 사람이 몇 사람 되죠. 그런 것도
있었듯이 이제 그와 같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언제 복귀되느냐? 그런 것이 이제 이번 2022년에는 이제 67일간, 지금 이제 11월달, 12월달 합치면은 61일간, 그 128일, 원래 10월달이 이제 11일 남았으니까 138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여튼 1, 2월달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아직 1, 2월달은, 내년 1, 2월달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원래 11월달, 약 한 달 뒤, 이제 한 달 뒤, 요 때부터 정말 재밌는 구경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기록을 남겼습니다.